안녕하세요. 화려한 나비 북텔러 김임순입니다. 네, 오늘은 명찰을 달았습니다. 아침에 조회가 있어서 좀 일찍 나와서 오늘 PPT 조회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리허설도 할 겸 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또 인사 한번 올립니다. 네, 오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들은 크루즈 여행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? 크루즈 여행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. 보통 최소 10일에서 한 달, 두 달 정도 되잖아, 그죠?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보통 부부가 같이 갑니다. 그리고 그것도 나이 든 부부가 젊은 사람들은 막 걷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크루즈 여행은 그 속에서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한 번씩 또 육지에 내려서 또 배를 타고 조용하게 보내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,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,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또 크루즈 여행입니다. 그래서 돈과 시간과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 배에 40대의 젊은 부부가 여행에 같이 탔습니다. 배에. 그 배가 막 맨날 며칠을 항해해서 정말 막 오케스트라와 가수와 그런 여러 가지 뭐 고급 음식들을 먹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배가 만약에 가라앉거나 하면 노약자라든지 여성들을 먼저 구출하게 되죠. 보트를 주게 되는데 이 보트라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이제 그 부부 차례가 됐습니다. 근데 그 구명조끼가 딱 하나가 남았어요. 근데 이 구명조끼를 남편이 아내에게 입히려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입히고 밀어버립니다. 그리고는 아내는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다. 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있죠.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많이 원망하죠. 왜 엄마를 버리고 왔냐? 엄마를 어떻게든지 같이 와야지 아빠만 살아왔다라는 그런 원망 때문에 정말 결혼할 때까지도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신부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이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하니까 그 고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마 그 어머니는 우리 애들 잘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. 보통 뭐 다른 일반 주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하면 막 욕을 하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뭐시기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이 그 말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목사님이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. 오늘 그 대답이 나에게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니? 라고 물으니까 저는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 엄마였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이렇게 이 학생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.
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혼자 살아와서 이제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성장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말 나이도 들고 해서 돌아가시게 되죠.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에 이 박스 편지들이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아버지가 간간히 썼던 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일기 속에는 아주 정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기의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. 그것을 보고 딸은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. 그 내용인즉슨 그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된 이유가 그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한 달 이상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었다. 시한부 삶이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직장도 접고 아내와 같이 마지막을 행복한 그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크루즈 여행을 갔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크루즈 여행을 가서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이 가서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. 저는 어차피 얼마 있으면 갈 생명인데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고 남편을 밀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그 남편은 그때 그 부인을 두고 온 거에 대한 죄책감에 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보고 그 딸이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고 엄마를 혼자 두고 온 거에 대한 그 원망을 평생 그렇게 했는데 대한 미안함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데에서 한 번 더 관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은 해석으로 더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이야기도 원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저도 감명 깊더라고요.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내가 어떤 한 문장을 봤을 때 내가 그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랑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이랑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봅니다.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대구는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. 이 비 내리는 금요일 어떻게 보면 또 비가 와? 이 여름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추워?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무더운 여름이 빨리 오지 않아서 좋다. 봄을 조금 더 만끽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출근해서 나에게 거슬리는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그 동료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배려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